반갑습니다. 제가 왜 나왔는가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은데, 부산 김재원 교무님은 지금 격구에 중요한 행사가 있으셔서 거기 참석하시느라 오늘 같이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랑 같이 사리연구 공부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초를 닦는다 하는 생각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안 쓰던 머리 썼더니 또 머리가 아프네요. 오늘 제 강의가 일주일 뒤에 많은 시비를 당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미래신도 불가득이다 그러셨으니까 미리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여불교 마음 공부의 핵심이 되는 3학 중에서 정진수양을 지난 시간까지 하고 오늘 사리연구 공부를 할 텐데요. 오늘 사리연구 요지를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사리연구 요지 오늘 시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리가 뭐고 그 사리의 내용을 1의 12에 그리고 이치 대소유무 이 내용이 뭔가 그리고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사리연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 시간에 알아가시면 알뜰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혜로운 여러분 다 지혜로우시죠? 여러분은 언제나 바른 판단을 하시고 바른 생각을 하고 사시죠? 대답이 없으시네. 참여 중이세요? 내 판단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잘 생각했어. 지금 판단하면서 내 판단을 얼마나 믿고 사세요? 잘 생각했다 하면서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결과가 나와봐야 알아요? 그때 잘했네. 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잘했네. 그렇게 판단하세요? 일이 잘 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일이 못 되면 문제죠. 일이 틀어지면 아이고 어쩐데야. 내가 그때 잘못했네. 내 판단을 내가 믿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옳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 이거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공부를 해라 그러셨죠. 공부를 해라. 우리가 다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 다 공부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다 못 믿잖아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내 판단이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수용할 수 있게 확신할 수 있게 내가 그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막을 도와주는 공법 중에 8조가 있죠. 8조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가 있습니다. 우. 이 우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하고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대소유무와 12이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제하는 것이 바로 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냐고 여쭤봤는데 이 우를 벗어나야 우리가 12 판단을 잘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은혜롭게 만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지혜와 이 어리석음 그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지혜와 어리석음과 어디쯤에 있습니까? 이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이쪽으로 기울어 있습니까? 어디 쪽이에요? 우 쪽? 내가 어리석음을 알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인간의 삶은 고락이 상반이라고 그럽니다. 고와 낙이 절반이다. 왜? 우리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죠. 다 잘하면 낙만 있을 텐데 못하는 것도 있으니까 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라는 이 낙을 어떻게 하면 밀고 나갈 것인가, 그쪽으로 갈 것인가, 그걸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고통은 공부를 안 한 데서 시작합니다. 동의하세요? 공부 안 하면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시니까 여기 앉아 계신 거죠. 동의하시니까. 고통의 시작은 이 사막 공부하고 다 매치가 돼 있습니다. 다 매치가 돼 있어요. 정순시간 공부를 안 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맨 욕심에 끌려가지고, 감정에 끌려가지고, 습관에 끌려가지고 이 일을 해대니까 고통이 찾아들죠.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사리공부 공부를 안 하면 일이 뭔지, 시비가 뭔지, 이해가 어떻게 올지 모르고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맨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알아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알아도 내가 실제로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취사를 하지 않으면 또 어디로 가요? 또 죄고로 막 가는 거예요. 또 고통으로 가는 거죠. 이 사막 공부가 같이 들어서야 비로소 내가 바라는 낙원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사리연구 공부다. 사리연구 공부입니다. 그 나눠주는 유인물 보시면 대산종사님께서 마음의 봉사다 하시면서 법문을 해주신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살이란 인간의 시비예와 천조의 대소임의 이치를 말한다. 그래서 살이를 연구하여야 진리의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들이 봉사가 되었다. 근데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서 봉사인가? 일에는 시비예가 있고 이치에는 대소유무가 있는데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으니 봉사다. 옳고 그른 것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욕심에 끌려서 옳은 것을 그른 것으로 보고 그른 것을 옳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봉사라고 한다. 이게 첫 번째. 욕심에 끌렸다. 이게 뭐죠? 수양이 안 됐다. 그 말입니다. 수양이 안 됐다. 또 나만 이롭게 하면 해가 되는 것이고 남을 좋게 하면 내가 이로운 것을 모르고 나만 이롭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 봉사다. 봉사다. 동의하십니까? 나만 이롭게 하면 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저 출가할 때 네 것 좀 챙겨라. 제가 속이 없었는지 걱정이 되셨는지 네 것도 좀 챙기면서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맨날 제가 퍼주는 모습만 보셨는가. 안 그런데 저도 이기적인데 네 것 좀 잘 챙기고 살아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내 걸 잘 챙겨야 내가 잘 산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들도 그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네 것만 잘 챙겨라 하고 가르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네가 잘 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둘 다 해라 이렇게 가르치시죠? 예. 네 것도 챙기고 예. 다른 사람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해야 잘 산다 그러시겠죠? 예. 그게 사실 맞는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자리이타다 그러죠. 자리이타다 그럽니다. 자리이타. 자리이타는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주의 원리가 자리이타예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자리이타입니다. 사은이 자리이타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리이타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식물들한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자리이타의 관계예요. 우리는 맨날 뭐 거기서 산소 받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도 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조금 더 해서. 예. 그래서 문제인데 그래도 어쨌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서로 하고 있죠. 예? 동물의 왕국 보면 하나가 잡아먹고 하나는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면 역할을 야만 도와주고 있고 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잘은 몰라도 어쨌든 연결되어 있다. 이걸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이타를 표준으로 잡아야 나도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걸 모르면 봉사다. 또 생사. 살면 죽는 것인데 죽는 줄을 모르고 평생 살려고만 버둥대니 봉사다. 평생 살 수 평생은 죽을 때까지가 평생인데 안 죽으려고 하면 안 되죠.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죽으려고 해도 문제지만 안 죽으려고 해도 문제예요. 또 거래다. 가면 오는 것인데 옳은 것을 모르니 봉사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갔다가 안 올까 봐. 갔다가 거기서 누가 붙잡고 안 버려줄까 봐. 응?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그러죠? 또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그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아쉬움이죠. 아쉬움이고. 두려운 이유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갔다 오는 줄 알면 얼른 갔다 올 텐데 갔다 올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가면 보내준다. 다시 온다. 거래다. 그 이치가 있으니 이걸 알아야겠다. 또 인과라 그랬습니다. 인과. 선인선과 악인악과. 선한 일을 지으면 선과가 열리고 악한 일을 지으면 인을 지으면 악과가 열리는데 악인을 지으면서 선과를 바라고 있으니 봉사다. 봉사다. 자, 친구들이 그 과자를 한 봉씩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나 저것도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 먹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네가 먼저 줘. 그럼 나도 줄게. 내 거 먼저 먹어. 이렇게 하세요? 별로 못 봤어요, 저는. 네 거 먼저 일단 줘봐. 그 다음에 먹고 괜찮으면 나도 줄게. 이건 착한 사람이에요. 일단 줘. 그리고 먹어보고 생각해 볼게. 줄지 말지. 줘야 오죠. 줘야 옵니다. 자, 이렇게 12회 생사거래, 인과여수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눈을 뜬 것이다. 눈을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모르면 다 봉사라 그런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며 50년간을 공부해도 모르는 것이 있는데 한 번 듣고 알려고 하면 그것도 봉사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봉사다. 자, 사리연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시면요.
사리 연구란 대산종사님께서 사리 연구에 대해서 대요를 밝혀주신 게 있습니다. 보고 듣고 사색하고 수중하는 공부를 계속하여 아르마리를 얻는 것. 아르마리, 진리의 아르마리, 12의 아르마리를 얻는 것이다. 보고 듣고, 보고 듣고는 뭐죠? 배우는 거죠.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고, 사색하고, 사색은 생각하는 것, 깊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수중은 그것을 생각한 것을 닦고 또 닦아서 증득하는 것. 그게 이제 사리 연구다. 그리고 참된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리 연구에 보면 대수유무 이치가 나오죠. 대수유무 이치. 그것은 곧 우리 마음의 원리와 우리 성품의 원리와 같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우리의 참된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 그 일에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리 연구 공부는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 일 그 일에 하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하는 게 아니고 몰아놨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때그때 깨달음 얻는 것이 사리 연구 공부다. 그러셨습니다. 자, 이거를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사리 연구 공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리 연구의 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리 연구의 요지. 사라함은 인간의 12예를 이름이요. 이라함은 대라함은 우주만유 본체를 이름이요. 소라함은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음을 이름이요. 유라함은 천지의 수나추 사시수남과 동문으로 상설과 망설의 생각하사 수만 성세의 변태를 이름이며 영구라함은 사리를 연마하고 공부하는 이름이다. 자, 사리 연구의 요지 다 풀어주셨어요. 모를까봐. 먼저 사부터 보겠습니다. 사. 사리는 사리, 사와 이치, 곧 일과 이치, 그 내용이죠. 첫 번째 사를 보겠습니다. 사는 일사자죠. 그래서 인간의 시, 비, 이, 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옳고 그름, 그리고 이와 해, 이득되고 해독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12해라 그랬죠. 인간의 12해. 그래서 사람이 육근을 움직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12호,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해입니다. 이해. 그래서 12는 인간에만 있다. 이해는 동물에게도 있어요. 근데 12는 인간에만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그래서 인간의 12해라 그러셨어요. 12 판단은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죠. 특권이자 능력이자 때로는 구속이자 때로는 축복이죠. 왜 구속이에요? 12 판단이 왜 때로는 구속입니까? 내 맘대로 하고 살고 싶잖아요. 그냥 옳고 그름 안 따지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이 12가 들어가지고 나도 마음에 12가 들고 다른 사람도 내가 하는 걸 보고 12에 들기 때문에 때로는 안 하고 싶은데 근데 구속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축복이에요. 12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요? 우리가 12 판단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될란가? 이 세상이. 힘 없는 사람들은 은매 기죽어. 힘 있는 사람만 은매 기사를 하고 살겠죠. 12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 평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만 시비 판단의 능력이 있고 인간에게만 시비가 있다.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동물이 그 사냥하는 모습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자가 나와가지고 영양을 막 잡아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통쾌하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남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뭔가를 잡고 이렇게 사냥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사람도 동물이라 있어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잡아야지 하는 생각이 보면서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고 또 뭐가 있어요? 불쌍하다. 측은지심이 일어나, 측은지심이. 그게 안 일어나면 그냥 계속 동물로 있는 거예요. 통쾌하다, 통쾌하다 하고 있으면 동물로 있는 계속. 범죄가 일어난 뉴스를 보면 마음이 짠하죠. 안 짠하면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어났네. 동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 일이 아니야. 나한테 안 일어났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동물이 동물. 보고 이것이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나. 내 자녀한테 일어나면 어떡하나.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나.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자, 일에는 12예가 따른다. 12예.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롭고. 자,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표시해놨네. 표시해놨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자, 이게 더 중요하다. 자, 일을 하다 보면 12이해가 따르는데 12이해 이게 묶여 있어요. 상대되는 말이죠. 그래서 12는 인이 되고 이해는 과가 된다 그럽니다. 자, 어떻게 해요? 시를 행하면 이가 오고 비를 행하면 해가 오기 때문에. 이 맞아요? 확실해요?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안 드세요? 이상하네. 저는 하면서 아닌 거 찾으려고 애썼는데 처음에 얘기 듣고 아닌 게 분명히 있을 거야 찾았는데 그냥 그런 거 같으세요? 아니, 찾아보셔야 돼요. 찾아보고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토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대중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내 것은 안 되고 대중사님 걸로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런데 시비, 옳고 그름이 반드시 우리가 육군을 행하면서는 시비가 나타난다. 그런데 그 결과 따라서 이해로 나눠지게 되죠.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이고 낙이죠.
이거 하자고 우리가 12회를 알자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걸로 끝나면 이것은 자동으로 올까요? 인과니까 오겠죠. 네, 오겠죠. 오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만 쫓아가죠. 이것만 쫓아가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해서 올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올 걸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아요. 어떤 걸 행하면 이게 오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도 하고 이걸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이렇게 된다는 걸 모르면 이거를 추구한답시고 이것만 주구장창 하고 있는 것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겠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지는 이라는 거예요. 이를 추구하는 것은 중생이나 불보살이나 똑같죠. 똑같아요. 대중사님도 행복해지려고 한 거예요. 나는 평생 괴롭게 살겠다 하고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에서 바탕하지 않고 무조건 이것만 쫓아가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쫓아간다는 것이 결국 이거를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래서 고락의 상반인 삶을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지다 하는 걸 분명히 알고 관계는 시를 행해야 반드시 이가 온다. 이 원리를 알고 내가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실제 생활 속에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인과를 아는 거예요. 인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진짜로 그렇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과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청소. 집에서 청소 누가 하세요? 자, 집에서 청소 누가 하세요? 아무도 안 해요? 청소를 안 하고 사시나 보네. 응? 청소는 누가 해야 옳죠? 엄마가 해야지, 엄마가. 예? 그죠? 엄마가 해야 하잖아요. 예? 아빠도 하셔야 돼요? 네, 아빠도 해야 된다. 새로운 의견이 나왔네요. 아빠도 해야 된다. 네. 내가 해야 된다는 사람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다. 네. 제가 해야죠. 네, 이런 건 없어요? 자, 휴지통 옆에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누가 주워야 되죠? 네, 먼저 본 사람이 해야죠. 먼저 본 사람이 해야 그것이 맞는 것이죠. 자, 청소는 엄마가 해야 된다 하고 가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기 전까지 아무도 안 해요. 그러죠? 먼저 해본 적 있어요? 내 방도 청소도 안 하는데 거실 청소 하겠어요? 안 하지. 근데 엄마가 아파. 엄마가 평소에 하셨어요, 그냥. 뭐라고 엄마가 청소 좀 하세요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엄마가 알아서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근데 엄마가 아프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엄마가 하던 거니까 하세요. 그래야 돼요? 엄마 하던 거잖아요. 엄마 역할이잖아요. 엄마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아프면 엄마의 반쪽인 아빠가 해야죠. 그죠? 아빠가 해야죠, 아빠가. 어? 반쪽 뭐 어땠어요? 그때 써야지. 예. 근데 아빠가 하려고 봤더니 청소를 너무 못해. 하고 나면 들어서 못 보겠어.
깔끔하지가 않아요. 손이 또 가야 돼. 그럼 아빠 시키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려고 봤더니 청소하는 게 너무 싫어. 안 하고 싶어요. 할 사람이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청소를 할 사람이 없어요. 청소 누가 해야 돼요? 내일 엄마가 나오시면 하시겠죠. 아무도 안 할 거야. 자, 청소를 안 하는 거. C, B. 어떤 거죠? B죠. B. 예. 어떤 해가 오죠? 기관지염이 오거나, 예. 옷이 더러워지거나, 여러 가지 해가 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비를 얘기할 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할 때 뭘로 판단했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해를 가지고 시비를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2가 되면 그것이 옳다. 저것이 해가 되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 없는가? 자, 청소를 못하는 아빠. C예요, B예요? 청소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요? 아니면 잘못된 거예요? 좀 애매하죠? 아빠가 청소를 잘해야 되나? 지금 그러죠? 네, 쉽게. 자, 교무님이 청소를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못하는 교무님 C예요, B예요? C예요? 교무님 청소를 하시면 안 되죠. 청소를 하시면 안 되죠. 그래요? 아니요, 청소 못하는 교무님은 B예요. 지금까지 뭐 했는데? 네? 간사를 살았으면 청소를 매일 했을 것이고, 안 했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청소를 했을 것인데 청소를 못한다? B예요, B.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어요. B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고 청소를 못했기 때문에 앞에 일이 B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청소를 못하는 것은 뭐가 원인이 됐죠? 앞에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내일이라 생각하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못한 상태로 있는 거죠. 앞에에 많은 B가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2를 쫓아야 된다 그랬죠? 2를 쫓아야 돼요. 근데 12를 분명히 알고 쫓아가야죠. 그런데 그거 없이 2만 쫓아가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 12 판단하는 것조차도 여기서 뒤에서 2를 끌어다가 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무님한테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교무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해봐라 하고 알려줘요. 그때는 그게 C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이 잘못됐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B였어요. 그래요? 그게 맞나요? 물론 일이 더 잘 되게 했으면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의 판단 가지고 최대한 했지만 다른 것이 또 끼어들어 가지고
일이 그르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12 판단을 12에 대한 평가를 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방향 설정은 이로움으로 가지만 그걸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12를 다시 판단에 들어가면 안 된다. 자, 10이라는 것이 나하고만 관계되어 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 별로. 내가 점심 때 콩나물 국밥을 먹겠다 하는 것이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습니까? 내가 콩나물 국밥을 먹으면 트럼프가 국가주의를 버리고 세계 평화주의로 나가가지고 지금의 정책들 다 엎을까요? 그렇게 한다면 제가 매일 콩나물 국밥을 먹겠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서 다르게 먹고 있습니다. 자, 내 개인의 의사결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의식주 판단 이런 것이 나 혼자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다른 사람 시비도 마찬가지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엄마들이 많이 하는 이 시비 판단이 뭐죠? 애들한테 하는 밥 먹는 거 가지고 많이 하시죠? 이렇게 먹어야 바른 거야 하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정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파를 안 먹으면 우리 아이가 절대 크지 않을 것 그런가요? 당근을 먹지 않으면 절대 안 크나요? 우리 간사 어디 갔어요? 파프리카 안 먹더라고요. 파프리카를 안 먹으면 안 건강해요? 물론 부모님 마음에서는 최대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아이들의 판단도 존중을 해줘야죠. 분명히 자기한테 좋고 싫음이 있거든요. 근데 부모가 들어서 모든 걸 다 판단하려고 하고 시비가 거기서 다 끝내버리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관계되어 있는 시비는 그게 힘들지 않아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관계 속에서 이제 시비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죠. 우리 10월 말에 이번 주에 이제 청년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을 할 거예요. 투표를 할 건데 회장을 누구를 선출하냐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청년회에. 그러죠?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청년회가 달라질 거예요. 대통령을 누구 뽑냐에 따라서 막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판단은 아주 복합적이어야 돼요. 근데 단순하게 저 사람이 얼굴이 이쁘니까, 저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저번에 나한테 빵을 사줬으니까 이걸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인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과오가 저는 원자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만 생각해요. 그게 터지면 우리나라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없어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근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돈벌기에서 그렇게 그냥 탈핵순례를 지금 십몇 년 동안 막 계속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진리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세상 전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아주 이기적이고 그릇된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내가 한다고 해놓고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산용사님께서 이렇게 판단해봐라 하고 판단 기준을 내주셨습니다. 7가지가 있네요. 그죠? 공, 사냐, 다수냐, 소수냐, 대국적이냐, 소국적이냐, 분수에 맞냐, 안 맞냐, 시대에 맞냐, 안 맞냐,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중도에 맞냐, 과불급이냐 하는 내용으로 판단을 해봐라 그러셨죠. 말은 어렵지 않죠? 말은 다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는 맞는데 이거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에 분수에는 맞는데 시대에는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다수는 맞는데 또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이것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드라마를 보고 있는 갱년기 우리 아빠, 대통령, 시험 기간 중인 나, 맞아요? 3명 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갱년기 우리 아빠 드라마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예. 안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때 아빠들 좀 울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도 많이 우시더라고요. 드라마 보면서. 예. 그때 안 울면 이 병이 와요. 왜냐면 그때 막 호르몬이 막 변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정적인 것을 그동안 억눌러 놨던 걸 좀 터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 드라마 좀 그만 봐! 이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 좀 보라고 열심히 보세요. 좀 내보내야 돼요. 대통령이 보고 있다! 업무 시간에.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회사에서 업무 중에 드라마 보고 있으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시험 기간 중에 드라마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잖아요. 시험 기간 중에 보는 드라마가 제일 재밌습니다. 근데 곧 하루 뒤에 큰 결과가 오죠. 자, 밤에 라면을 끓여 먹으려는 배 나온 우리 아빠.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네?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하시라고 오늘 한 끼도 못 드셨네. 밤에 먹어야겠대요. 먹어야 돼요, 그러면? 네. 그럼 달라졌네요. 네. 근데 우리 아빠가 라면만 먹으면 탈이 나네.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또 안 먹어야 돼요. 네. 이게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시비는 바뀌는 거예요. 7가지 기준을 내주셨죠. 이 기준의 판단 바탕에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으니까 라면을 먹으면 장기적으로 안 좋다더라. 그러니까 안 먹어야 돼요? 일시적으로는 좋지만 영구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안 먹어야 된다. 지금 배가 고파도 안 돼요. 영구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래요? 아니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그죠? 그게 뭐죠? 중도에 맞는 거예요, 그게. 예? 자, 사람 잘 믿으세요? 사람 잘 믿으세요? 저는 되게 잘 믿었어요. 뭐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잘 믿습니다. 잘 믿는데 최근에
아, 무조건 믿는 게 사람을 믿는 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 그 앞에 돈과 이익이 있을 때는 그때는 비우고 시작해야겠구나. 믿고 시작하는 게 아니고 비우고 시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 앞에, 이익 앞에는 그냥 거짓말을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어요. 이렇구나,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을 믿는 것이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사리 연구를 통해서 믿고 진리를 믿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을 잘 믿는 거다.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잘 믿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산중산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표준은 뭐였냐면 12의 표준은 시이다 그랬습니다. 시. 그때에 맞아야 된다. 그때에 맞아야 된다. 때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이 7가지 중에서도 다 같다 하더라도 때에 맞지 않으면 그건 안 맞는 거다. 그리고 2의 표준은 뭐냐? 최후 승리다. 최후 승리다. 최후에 좋아야 돼. 최후에. 최후에 좋아야 바로 그 이해가 바른 것이다. 그래서 이 표준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2 판단이 참 어렵고 이해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1의 12의 내용만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수유무 내용 가지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